자, 이제 하이법입니다. 건축법입니다. 오늘 건축법 하시고요. 주택법, 농지법 전체적인 내용들 다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 하면 충분하게 건축법, 주택법, 농지 다 보십니다. 이제 건축법은요. 건축법은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 절차 흐름이 없기 때문에 해당 그 문제들마다 해서 정점 파악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1 보시면요. 228페이지인데 용어에 대한 정의가 중요해요. 용어 정의가 이제 28번까지가 용어 정의인데 한두 문제가 반드시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28번까지입니다. 용어 정의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봅니다. 일단은요, 건축 관련 용어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자, 1번 보니까 청수, 4번 또 청수 묻습니다. 청수해서 다 아시겠지만은요, 고층 건물이죠. 고층 건물 하면 3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그 높이가 1m 곱하기 4m입니다. 4m니까 3, 4, 12 해가지고 120m 이상이 될 때 고층 건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고층 가운데에서 초고층 건축물은요,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200m 이상일 때 초고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층 가운데서 초고층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준초고층 건축물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1번은 맞는데 1번은 X죠.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120m 이상일 때 고층 건물이지 초고층은 50층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X고요. 4번은 맞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 지하층 다 아시죠? 지하층 참 중요한 용어죠. 지하층이면 건물에 청수 제한할 때 청수에서 제외한다라고 합니다. 또 지하층은요, 이 지하층 또 규모 제한, 용적률이라는 규모 제한할 때는 또 제외해준다라고 합니다. 또 지하층 같은 경우는요, 이 건물의 그 각종 바닥 면적이라든지 옆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층 면적을 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빼주고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의미의 지하층인데, 이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의 지평 밑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밑에 있는 것인데 어정층마다 반지층이 딱 보이죠. 그래서 이 1층, 2층이 있는데 이 1층 부분이 보니까 어정층하게 땅속에 반 정도 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지하라고 부르죠. 일단 지하냐 1층이냐라고 부를 때는요, 요 해당 바닥면에서 해당 그 지표면까지의 평균한 그 높이를 산정해서 이 높이하고 해당 층고 층 높이와 비교를 했을 때 높이가 2분의 1 이상이 땅 속에 있을 때 지하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3분의 1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건축물, 그 뒤에 크게 설명되어집니다. 건축물 하면요, 지붕이 꼭 필요하다 해서 지붕과 이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기둥으로 받치든지 또는 벽으로 받친다 해서 보시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 바로 건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해서 보시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있는 것을 말하고, 또 여기에 딸린 것들, 요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위해서 딸려있는 대지 안에 있는 담장이라든지 대문 등도 같이 건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외한다가 아닙니다. 해서 X입니다. 보시고요. 이제 5번의 한옥 개념은요, 한옥 개념 X 하십시오. 법이 바뀌면서 한옥 개념은 다른 법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으로 다 이사 갔으니까 요 개념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X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보시고 이제 2번입니다. 2번. 건물의 주요 구조부. 시험에 2번 나왔었죠. 건물을 구성하는 주요한 구조부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두 문제가 한번 나옵니다. 내기해서 바보들이 하는 것이 뭐냐? 지주는 형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건물의 내력벽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기둥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바닥 포함이 되어집니다. 보 포함됩니다. 지붕 말고 지붕 털까지 붙여서 포함이 됩니다. 주계단들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4개 바보치 줍니다. 그런데 자, 이 바닥 가운데 특히 건물의 각 층간의 바닥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1층이면 1층, 지하면 지하, 제일 밑에 있는 최하층 부분의 바닥은 포함이 안 된다. 시험에 2번 나왔었죠. 그래서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해당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는요, 지붕 털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딴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익 기둥은 아니고요, 작업부 아니고 차형도 아니고요, 오계단 아닙니다. 주계단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아닌 것이 다 있고 4번만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어렵면 3번 갑니다. 지하층 아까 설명이 딱 되었습니다. 지하층으로 볼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반지층을 구분할 때의 개념. 요 바닥서 지표까지의 평균한 이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이 지하층이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지하층이 되어집니다. 근데 2번 딱 보시면요, 해당 층 높이가 4m 이상인데 적어도 지하층이려면요 2m 이상의 땅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m 미만이다. 그러면 지하층이 아니고 1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시험이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으면
전체 건물 연면적 중에서 요 특정 수임시에 쓰고 있는 요 공간, 특정 수임시의 바닥 면적 합계 요것이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수임시인데 그 용도가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문화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숙박시설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의료 가운데서 종합병원 이렇게 빠질 때에는요, 이것이 다중이용 건물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시설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것은요, 공개 공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문화집회 가운데서 저번 시간까지는요, 전시장이 제외된다. 되었는데 지금 포함됩니다. 지금은요, 요 중에서 지금 현재는 법 바뀌어서 동물원, 식물원만 제외한다. 라고 하고 전시장은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법 바뀌면서. 자, 종교시설, 교회, 판매시설, 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운수시설, 여객터미널을 말합니다. 관광숙박을 말합니다.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보시면요. 자, 여기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니까요. 이러면서 또 16층 이상, 건물 층수가 16층 이상이 되면 또 모든 건물이 또 다중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3번 딱 가시면 16층짜리 이상이면 다 모든 건물이 다중에 포함되니까 3번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 외에 1번, 2번, 4번, 5번은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그 해설편 보시면요. 문화집회 기억 중에서 전시장도 제외한다라고 되어진 부분이 이제 전시장 포함됩니다. 포함되게 법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딱 제외, X 해주시고요. 동식물만 제외한다 이렇게 표기를 딱 해주세요. 보유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5번 가봅니다. 지하층 또 뭐네요? 지하층에 해당이 딱 되어지면 요 층수 산입할 때 제외해준다. 또 지하층은 연면적 산정할 때 포함됩니다. 또 지하층은 또 바닥 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또 제외해준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시면 옳은 것은 무엇이냐? 층수에서 제외하면 1번 X네요. 2번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한해서 연면적에서 제외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연면적에는 포함이 되는데 바닥도 나오는데 용적률 계산할 때 한해서만 지하층을 제외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맞습니다. 그래서 또 3번 가시면 우리 한국에 말입니다. 모든 건물이 지하층이 참 많습니다. 많지만요. 지하층을 설치해라. 설치 의무가 주어진 건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의 규모의 건물일 때 지하층 설치해라. 라고는 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4번의 지하층은 2번의 1, 2죠. 또 지하층 보시면 건축물 지하층 출입하는 입구, 출구, 상부 덮개판이 있습니다. 요 위에서 보시면 건물처럼 보인다 해도 건축에 제외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 뒤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외해 줍니다. 자, 6번, 7번에도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 건축물에 대한 어떤 또 설명입니다. 건축물, 적용 범위에서의 건축물이 나오는데요. 건축물 하면 그죠? 건축물 하면요. 지붕이 꼭 필요하다. 지붕 또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건축법상 건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더라. 저번 시험에 나왔던 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두 문자가 한번 나옵니다. 창고, 철문수, 철문수에 해당이 딱 되어지면 건축법상 건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창고인데 이것이 간이용 창고인데 컨테이너 박스로 쓴 창고인데 공장 안에서는 간이용 컨테이너 박스는요. 이것은 건물로 보지 않는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것도 도로 위에 있습니다. 건물 아닙니다. 철도나 선로 궤도부지 안에서 보시면 네 가지죠. 플랫폼 그 다음에 급탄 급유 창고 또요 보안용 시설 보행용 시설만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철도 가운데에서 보시면 철도 역사라든지 철도 매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건물입니다. 건물. 또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또 지정되거나 또는요 가지정되어져 있는 상태의 문화재인 건축물들은요 국보나 보물이지 건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자, 또 신설되어진 하천구에서 수문 조작실 이것도 건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창고 철문수입니다. 그래서 건물로 보지 않는 건축물,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무엇이냐 하니까 지금 딱 보니까 4번에 요것만 딱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징수시설. 그래서 이것 말고 딴 건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재 보호법상에 지정 또는 가정되어진 문화재이지 전통사찰 보존법상에 사찰은 포함됩니다. 포함된다. 보시고요. 오른편에 또 7번 가보시면 1번, 2번, 3번, 5번이 여기에다 나오는 문구가 쭉 나오면서 4번 일반적인 공공업무시설, 지역 동사무소는 다 여기 포함된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 2, 3, 4, 5번만 아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항이지만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는요. 자, 우리 지붕이 없는 것입니다. 공작물, 축주한 것 중에서 지붕이 없는 것이 공작물인데, 이 공작물 설치할 때 미리 사전에 축주한다라고 축주 신고해야 되는 신고 대상 공작물이 있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보니까 이건 또 두 문자 24688, 24568, 24568, 24568, 이렇게 구분을 딱 하시고요. 각기 메타입니다. 메타. 요 메타까지는 신고하지 않는다. 무엇을요? 옹벽과 담장 일대에 보시면 2m까지 신고 안 한다. 또 3m까지 높이에 광고 탑판들 신고 안 한다. 5m까지 높이에 보시면 저기 뭡니까? 신설되었죠. 저기 태양열 발전 설비 이것도 신고 안 한다. 6m까지 높이에 각종 어떤 장식탑, 각종 어떤 기념탑, 각종 어떤 철탑들, 각종 어떤 꿀뚝들 신고를 하지 않는다. 8m까지의 고가수 물탱크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해서 24668 해서 요 규모까지는 요것도 신고를 안 합니다. 각기 요 규모 메타를 넘어갈 때 신고를 한다. 해서 24568 옹단광태 장기 철뚝고 이렇게 외우시고요. 또 8m까지 이하 주차장이 있는데 요것은 8m 이하일 때 다 신고를 하더라.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자, 그 기준을 묻죠. 기준. 보시면 옹벽과 담장은 2m죠. 옹벽과 담장은 2m입니다. 4m가 아니에요. 바로 1번 X입니다. 꿀뚝 6m. 꿀뚝 6m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광고 탑판들 4m 맞습니다. 자, 또 지하 대피호는 쓸만 아니지만 지하 대피호 30제곱미터 넘어갈 때 신고합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또 이번에 8m 이하의 주차장 시설물 신고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이제 대지입니다. 이 건축물과 공작물과 를 설치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성격이 바로 대지인데 이 대지의 범위를 말한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대지란 것은 우리 공간정보부에서 1필지, 각 필지들마다 1대지로 본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2개 이상의 필지가 또는요 1개 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합필 또는 분필이 필요한데 합필 또는요 분필이 필요한데 합필이나 분필이 안 되어도 요 둘 이상의 대지에 또 요 필지 일부에 대해서 1대지로 할 수 있다면 맞고 할 수 없다면 X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요 두 필지 이상은 합필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딱 보니까요 이 두 필지가 소유권 기타 권리가 같아야 된다. 또 집안이란 것이 평평하게 연속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연속. 그다음에 집안, 번지, 부여적이 같은 동원면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합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안이 연속이 안 되었다, 집안 지역이 같지 않다 할 때는요 합병이 안 됩니다. 합병이 안 된다랍니다. 합병이 안 되어도 요 소유권만 같다라고 한다라면 합병은 안 되어도 요 두 대지가 합병은 안 되어도 1대지는 또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하여서 집안 지역이 같이 아니하여서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를 합한 토지를 1대지로 한다. 단 소유권과 소유권 기타 권리는 같을 것이다. 이렇게 문구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시고 보시면 09번입니다. 대지란 어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보시면 돼요.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일 끝에 보니까 할 수 없다가 딱 보이죠. 그러면요, 할 수 없다 보이면 그냥 답이다 보시면 됩니다. 돼요. 보십시오. 그래서 자 5번 딱 보시면 서로 인접하는 두 이상의 필지가 소유권 기타 권리가 같은 경우에도 같으면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하여서 합병은 불가능한 토지를 합한 대지가 1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할 수 없다면 X, 할 수 있다면 맞다 이렇게 찍으시면 100%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세요. 여러분 이게 다 이해하시고 사실 시간이 없으니까 두 필지 이상을 1대지로 할 수 있다 하면 맞고 할 수 없다면 X 이렇게 가시면 100% 맞습니다. 넘어가십니다. 10번 가보세요. 자, 다음 10번부터는요, 우리 건축 관련 적용 대상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해서 보시면 건축행위 있죠. 건축행위. 그 다음에 대소선 행위도 있습니다. 대소선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용도를 바꾼다, 쓰임새를 바꾼다, 용도의 변경이라는 세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자, 건축 뭐냐? 신축이 있죠. 그 다음에 정축이 있죠. 그 다음에 개축이 있죠. 재축이 있죠. 이 축이 아니고 이 전이 있습니다. 이 전이 있어요. 다 축인데요. 자, 신축. 대지, 나대지에 새롭게 건물 지으면 다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주된 건물을 짓던 부속 건물을 짓던 먼저 지을 때 다 신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속 짓고 나서 주된 짓고 나서 그다음에 부속 창고를 지을 때 이때에는요 주된 건물 짓고 창고를 지을 때는 정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속 건물 창고 지을 때 신축이었는데 다시 주된 용도 건물 지을 때 이때도 신축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축은 뭐냐? 정축은요, 이 대지에 기존에 건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건물이 있어야 돼요. 있는데, 이 상태에서 청수를 더 늘린다, 면적을 더 키운다, 높이가 올라간다. 다 정축이 됩니다. 자, 개축은요, 건물을 일부러 고의로 철거합니다. 또 재축은요, 어떤 자연재해 때문에 멸실이 딱 되었습니다. 멸실이 딱 되어서 다시 또 축조를 하는 것이 그 대시 안에서 하는 것이 전에 있던 건물 규모와 같거나 작아질 때가 바로 개축과 재축입니다. 그런데 더 크게 지었다 할 때에는요, 이것은 신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걸 다 아셔야 됩니다. 자, 또 철거할 때 보시면 철거할 때 전부 다 철거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부분 철거, 일부 철거에도 전부 철거로 봐서 커지면 신축 같으면 개축이 되는 경우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일부가 뭐냐라고 하니까, 내기보틀이죠. 내력뼈, 기둥, 보, 지붕, 털 가운데에서 세 가지 이상 종류를 철거하면 전부 철거입니다. 해서 커지면 신축 같으면 개축이 됩니다. 만약에 세 가지 말고 두 가지, 한 가지만 철거했다. 그러면 대수선되어서 커지면 정축이 된다. 정축이 됐다. 같은 규모일 때가 대수선된다. 세 가지 이상이면 개축이다. 커지면 신축 같으면 개축인데 두 가지, 한 가지만 철거했다. 대순인데 커지면 정축 같으면 대수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전은 아까 배웠던 그 주요한 건물 구조부, 이것을 해체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고 살짝 그 대시 안에서 살짝 옮겨간다. 이전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한 사항이죠. 해서 보겠습니다. 1번. 자, 10번에 1번 보십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연면적 100짜리 건물, 부속 건물이 있는 대지에 300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신축이죠. 신축. 주된 부속 건물 지을 때 신축이지만 주된 건물 그 뒤에 지을 때 이것도 신축이 된대. 정축이 아닙니다. 반대일 때는 정축인데 창고, 집은 어떤 신축, 집, 창고는요 정축됩니다. 그래서 1번 X. 2번 가십니다. 주택을 전부 철거하고 100짜리를요 200짜리 집을 지었다. 더 커졌다. 뭐가 됩니까? 신축이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2번은 맞네요. 다음에 또 5번, 3번입니다. 5m짜리를 6m로 올렸다. 높이가 올라갔습니다. 뭐가 됩니까? 정축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대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가니까 연 100짜리 집이 멸실되어서 다시 100짜리 집을 다시 지었다. 멸실되어 다시 지었다. 뭐가 됩니까? 재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X고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그 대지 안에서 옮겨가야 이전이지 딴 데 간 그 땅이 빈 땅일 때는 신축, 그 땅에 집이 있었다. 그러면요 정축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5번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밑에 11번 가볼까요? 역시 또 옳은 것을 딱 지어라 되어 있습니다. 기억, 재축이라는 것은 철거했다. 철거나면 다 바로 일단 개축이죠. 그래서 멸실되었다. 재축. 그래서 바로 1번 기억 X입니다. 자, 우리 이연의 거실하면 건축물 안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든 장소가 바로 거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침실뿐 아니고 공장의 작업장 등도 포함된다 해서 이연 맞습니다. 자, 지하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내가 가시면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중. 다 나왔네요. 해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연 가니까 건축물 리모델링 한다 할 때에는요, 노후 악재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또는요, 일부 정축하는 것을 포함해서 통칭한 말이 뭐냐? 리모델링입니다. 해서 보니까요, 정축을 제외한다. 정축이 포함됩니다. 해서 미음도 X가 된다. 기억과 미음이 X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이제 12번을 가볼까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계속 용어 나옵니다. 자, 1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그 대지 내에서 옮겨야 이전이 됩니다. 근데 해체하여서 옮겼다. 뭐가 됩니까? 이것은요, 이전이 아닙니다. 해체하고 옮기면 뭐가 됩니까? 다 철거했다. 뭐가 됩니까? 개축이라든지 또는요, 커지면 신축되겠죠. 그래서 해체하면 안 됩니다. 해체했다. 안 됩니다. 1번 X네요. 자, 2번, 3번은 보시면 되겠고요. 또 4번 가시면, 5번 가시면 다 설명이 딱 되었던 사항,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가볼게요.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딱 되어 있네요.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촉조했다. 뭐가 됩니까? 신축입니다. 신축도 건축에 포함됩니다. 기억 건축이죠. 또 5층짜리 건물을 7층으로 늘렸다. 정축입니다. 정축도 건축에 포함됩니다. 다음에 또 뒤에 가니까 멸실되어진 대지에 같은 규모로 다시 지었다. 뭡니까? 재축도 건축에 포함됩니다.
다음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옮겼다. 뭐가 됩니까? 이전입니다. 이전도 건축에 포함이 됩니다. 다 건축에 관한 신축과 무슨 정축과 재축과 이전에 관한 설명이죠. 다 건축에는 해당됩니다. 건축하면요. 대소수는 건축 아닙니다. 근데 신정, 개재리가 건축입니다. 다 포함되는 사항이니까 13번은 맞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14번과 15번은요, 이제 건축 말고 두 번째 대수선, 요 가지고 무슨입니다. 대수선. 자, 대수는 이제 신축, 정축, 개축 등이 아닌 행위로서 건물을 크게 수선했는데 규모가 안 커질 때 대수입니다. 규모 커지면 항상요, 정축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미관지구란 특정 용도지구 아름다움의 유지가 필요한 이 장소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손댈 때 뭔가 심사가 필요하다 해서 대손 심사 받습니다. 그런데요, 외부 형태 보시면 담장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색깔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가니까 자, 우리 다가구주택 규모 작은 빌라 형태 띄고 있죠. 다세대도 규모 작은 빌라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택의 종류를요, 이 경계벽입니다. 옆집과의 앞집과의 어떤 위층과 아래층 간의 각 경계구역을 이제 손댑니다. 정설한다, 또 해치한다, 또는요, 수선한다, 변경한다. 이 작은 집을 늘리고 줄이고 막 합니다. 할 때 다 심사받겠다. 대손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오. 구조가 나옵니다. 구조. 그래서 쫙 보시면요. 자, 내외기 보틀, 내력벽, 외벽 마감 재료, 기둥, 보, 지붕틀이란 요 구조들 있습니다. 요것들을 우리가 건축에 있는 개축 정도 또 정축 정도가 아닌 정도로서 단순히 정설한다, 또 해체한다 합니다. 해체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설하거나 해체할 때 이것이 정축, 늘리거나 또 저기 개축 정도 해체, 등이 아닙니다. 아닐 때는요, 이거 다 대수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 단순히 수선합니다. 수선하거나 또 변경을 할 때의 대수선 심사 받는 규모가 또 따로 있습니다. 내력벽 같은 경우는요, 30제곱미터, 외벽 마감재로 30제곱미터, 기둥 같은 경우는요, 3개, 보 같은 경우도 3개, 지붕틀 같은 경우도 3개 정도를 수선 또는 변경할 때 대수선 심사 받습니다. 물론 커지면 뭐가 된다? 항상 정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 저기 어딥니까? 저기도 있죠. 방화를 위한 목적의 벽이나 바닥들. 그 다음에요, 건물의 계단들은요, 참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규모에 관계없이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할 때 다 일체다 대손 심사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딱 그거 내용을 이해하시고 보겠습니다. 14번, 대수선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해요. 자, 내력벽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변경했다. 대손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붕털이지 창문털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은 그냥 그럼 창문털, 뭔가 샷이 많이 바꾸죠. 할 때 손 많이 됩니다. 기능은 묻지도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2번 X가 되겠죠. 자, 미관지구 안에서의 담장의 변경이다. 미관지구 내에서의 대손 맞네요.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가니까 건축물 방화를 위한 목적에 어떤 벽이나 바닥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기만 하면 대손된다고 했습니다. 해서 맞고요. 5번에 다세대 주택에 어떤 경계벽을 손댄다, 대손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 또 대손됩니다. 자, 보시고요. 15번 같은 문제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가볼까요? 종합적인 이제 또 용어 정의 있음입니다. 1번입니다.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했는데 높이가 커졌다. 뭡니까? 정축이 되죠. 정축입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2번 가니까 지붕틀 3개를 정설해서 면적을 늘렸다. 지붕틀 3개를요, 정설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요 대수는 했는데, 면적이 커졌다. 커지면 항상 뭐가 된다? 정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정축입니다. 3번 보니까 건축물 기능 향상을 위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등을 늘렸다. 늘리면 다 뭐가 된다? 정축이 된다. 개축이 아닙니다. 자, 또 4번 가니까 미관지구 안에서 제로 멸실되어진 담장을 다시 축조했다. 여러분들, 미관지구 안에서 외부 형태 변경은 대순인데 무슨 멸실되었다, 다시 올렸다, 뭐가 됩니까? 재축이죠, 재축. 그래서 정축이 아닙니다. 해서 4번 또 X고요. 5번 가시면 계단류는 손만 대어도 정설했지, 수선 변경 손만 대어도 대순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서 5번은 대순 됩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17번과 18번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제 적용 대상 지역적인 범위 묻습니다. 이 법에 적용되는 지역이 나옵니다.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지역적인 범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합니다.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지역이 있다랍니다. 지역이 있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건물이 많죠? 건물이 많다. 건물이 많으면요. 건축법에 있는 모든 조항을 다 적용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이 많을 때 우리가 그 장소에 대해서 토지 용도지역 부여할 때 도시지역이 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또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그 해당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결정이 딱 되어지면 건물이 많아질 것입니다. 많아질 때도 도시가 됩니다. 자, 또 해당 그 장소가 행정구역상에 동이나 업이 딱 되었습니다. 동이나 업이 되어서요. 건물이 많은 곳입니다. 자, 또는 동업 소속의 섬입니다. 섬일 때는요, 요 인구가 500명 이상 살면요, 건물이 많습니다.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 중에 어디 한 개 걸려도 다 적용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도 아니면서 동시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면서 동시에 동도업도 아닌 면 단위 지역일 때입니다. 보통 섬일 때는 인구 500명 미만 되겠죠. 이거 뭐 미하고요. 그래서 도시도 아닌 시골 농촌 관용자 지역이면서 해당 그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도 안 써 있고요. 해당 그 장소가 면 단위 지역이다. 동시에 갖추는 장소는요. 건축법이 전부 다 적용이 안 된다가 아니고 건축법 가운데서 6개 조항만 적용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대도 건대방이다. 대도 건대방 조항 6개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지 도로 붙을 필요가 없다. 도로 정할 때 절차 필요 없습니다. 건축선 지정할 때 지정하지 않습니다. 제한도 없습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규모 작은 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방화지구, 건물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아시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7번. 자, 아까 했던 상이네요. 문화재보호법상에 지정 또는 가지정되어진 문화재일 때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정되어진 문화재도 물론 같이 적용하지 않는다. 바로 1번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가니까 철도나 선로, 궤도보지 않은 운전 보안 시설들 이 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 건축물로 안 봅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자, 3번 가니까 일정한 지역에 일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더라 해서 요 지역들 설명이 그만되었습니다. 맞고요. 또 4번 가시면 모두 다 적용된다 할지라도 이 건축조 등이 일부 조항 좀 빼자 이렇게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맞고요. 그래서 기타 5번은 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18번 가볼게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철도나 선로 궤도보지 안에 있는 플랫폼, 보안시설, 보행시설 또 뭐 있습니까? 저기 급탕기부 창고는 법상적인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그랬겠죠. 해서 보시면 1번. 자, 건폐율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또 2번 가니까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건축물로 안 본다 했으니까 용적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서 대지분할 제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속도로 어디 있습니까? 도로이죠. 도로 위에 대지란 것이 없습니다. 2번. 그래서 보시면 맞습니다. 또 3번 가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면서 계획관리지역, 여러분 농촌입니다. 일대 보시면 또 동도업 단위 면단위 지역이다 할 때 대도 건대방 조항 중에서 보니까 대지 분할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죠. 자, 4번 가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면서 계획관리지역이면서 동도업도 아니다. 연입니다. 이럴 때 보면 건축선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또 5번 가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닌 계획관리에서 자, 여러분들 그 대도 건대방만 적용 안 합니다. 이거 말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지 않은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죠. 적용합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X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이제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가 쭉 나오는데요. 이거 잠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